이제는 이제 최대 구간합 문제를 세 번째 방법인 나눠서 정복하는, 즉 분할 정복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걸 과제로 해서 알겠지만 이 분할 정복 방법은 a라는 배열에 들어있는 값을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L, 맨 마지막을 R, left, right를 줄여서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인덱스를 어, 가운데 있는 인덱스를 M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M은 사실은 L과 R을 2로 나눈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왼쪽에 있는 반에 대해서 최대 구간합을 똑같이 재기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해서도 똑같이 재기적으로 구해요. 그러면 모르긴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최대 구간합을 재기적으로 구해서 그거를 L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최대 구간합의 값을 R이라고 하면 재기함수 호출을 통해서 L과 R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진짜 A의 전체의 최대 구간합은 L일 수도 있고 R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L과 R에 걸쳐 있는 구간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M이라고 하죠. M.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의 예제 3, 1-1, 3-4, 5-4, 6-2가 들어있다고 하면 이렇게 반을 나눠서 왼쪽에 대해서 최대 구간합을 구해볼까요? 그냥 구했다고 치면 얼마가 되냐면 3 하나밖에 안 되겠네요. 그쵸? 즉 L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구간합을 구해보면 5, 4, 4, 6을 더한 7이 되는 거죠. 이게 R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에 걸쳐 있는 최대 구간합 한번 구해볼까요? 양쪽에 걸쳐 있는 걸 구해보면 이게 M이잖아요. 이게 M 플러스 1이고 인덱스가. 그러면 양쪽에 걸쳐 있다는 거는 AM과 AM 플러스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4에서 왼쪽으로 몇 개를 포함하고 5에서 오른쪽으로 몇 개를 포함해서 양쪽에 걸쳐 있는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4에서 4를 포함하고 왼쪽으로 가면서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4에다 3을 더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다시 마이너스 1을 더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1을 더해보고 그래서 왼쪽 끝까지 가서 마이너스 4부터 차례대로 더해 나갔을 때 가장 큰 값이 어디까지인가 보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을 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더하면 더 작아지니까 안 될 거고 1까지 더하면 다시 마이너스 1에다 1 더하면 0이 돼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 이 마이너스 4를 포함해서 왼쪽으로 가면서 구할 수 있는 최대 합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는 프리픽스 썸의 최대 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이제 5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장 최대 구간을 구하면 5, 마이너스 4, 6을 더한 7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게 양쪽에 걸쳐 있는 구간들 중에서 최대 합이 되는 거죠. 이걸 M인데 M은 얼마냐면 7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최대 구간하면 뭐겠어요? maximum L, R, L, M, R 이렇게 셋 중에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죠. 그쵸? 그게 그래서 이게 7이 되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번 코드로 한번 적어 볼게요. 코드로 적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 max
인터벌이라고 하고요. A의 left에서 right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서 최대 구간합을 알려달라는 거죠. 그럼 if L이 R보다 크면, 즉 L이 왼쪽에 있고 R이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인데 그게 계속 반씩 반씩 줄어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두 값이 같거나 한쪽이 커지겠죠. 결국 같아질 때 이 if문이 참이 될 텐데 그때는 L과 R이 같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값이 있는데 최대 구간을 구하려면 그 값이 최대 구간이죠. 그래서 return A의 L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L과 R의 중간되는 인덱스를 M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맥스 인터벌 불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L서부터 M까지, 그 다음에 R은 맥스 인터벌 A의 M 플러스 1부터 R까지 해서 각각 제기적으로 L과 R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을 구하면 되는 거죠. M 계산. M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뭔가 for loop를 통해서 A, M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면서 더할 수 있는 최대 구간을 구하고 A의 M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최대 구간 합을 구해서 이 둘을 더하면 그게 M이 되는 거죠. 그쵸? 예.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코드로 작성해 보시고요. 이거는 결국은 여기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하나씩 모든 값들을 더해서 그 중에 맥시멈을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하면서 합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중에 최대 합을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의 원소들을 한 번씩 다 더해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행 시간은 B고 N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 들어있는 A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A의 개수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M을 계산했으면 리턴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리턴할 때 세 값 L과 M과 R 중에 최대값을 리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각각이 제기적으로 호출됐으니까 T에 A에 들어있는 거에 반 정도의 값을 갖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T의 2분의 A에 들어있는 거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 R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게 두 번 호출되는 거랑 마찬가지고 만약에 A에 들어있는 값이 N개라면 TN으로 표시될 수 있을 거고 2에 T의 2분의 N 더하기 여기 있는 게 A에 들어있는 게 N개라고 그러면 CN 정도의 M을 계산할 때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해보시면 풀어보면 N 로그 N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에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단순 방법은 B고 N 삼승이었고 그 다음에 프리픽스 썸을 미리 계산해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은 N 제곱이었고 세 번째 divide and conquer 방법은 B고 N 로그 N에 할 수 있었음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 방법이고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 설명할 텐데 B고 N 로그 N보다 더 좋으면 뭐겠어요? B고 N 정도 되겠죠? 그래서 B고 N에 할 수 있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을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